마리아나는 30세의 성공한 여성의 표본이었다. 유망한 변호사로서의 경력, 직장에서의 헌신과 결단력으로 인정받았고,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남편 카를로스와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주중은 재판과 기한, 남편과 함께하는 순간들 사이에서 빠르게 지나갔고, 마리아나는 자신의 인생이 절정에 이르렀다고 느꼈다. 금요일 오후, 마리아나는 계획된 짧은 여행을 위해 카를로스와 함께하기 위해 일찍 퇴근했다. 하늘은 맑았고 도로는 평온해 보였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찰나의 순간 평온함이 혼란으로 바뀌었다. 한 차가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 마리아나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충격은 엄청났다. 금속이 뒤틀리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 희미하게 들리는 비명들, 그리고 그 후엔 침묵이었다. 마리아나가 마침내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흐릿했다. 고통은 참을 수 없었고 그녀의 혼란은 점점 커졌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사지들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녀가 응급실로 긴급히 실려가는 동안 형광등 불빛들이 빠르게 그녀의 위를 지나가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생각은 흩어져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려고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먼 거리에서 들려오는 모니터 소리와 강한 소독약 냄새 속에서 마리아나는 걱정스러운 눈빛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느꼈다. 부모님은 침대 옆에 서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카를로스는 충격에 휩싸인 듯 방 한 구석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의사가 들어와 심각한 표정으로 마리아나가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사실을 설명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그녀의 척추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생겼고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었다. 그 말들은 천둥처럼 그녀의 귀에 울려 퍼졌다. 이제 휠체어는 그녀의 평생 동반자가 될 것이었다.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것, 모든 꿈과 야망이 그 순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마리아나가 계획했던 미래는 그 잔인한 사고 속에서 사라져버린 듯했다. 사고 이후 며칠은 마리아나에게 고통과 혼란의 안개였다. 병원에서 기계들에 둘러싸여 끊임없이 간호사들과 검사를 받는 가운데 그녀는 의사가 말했던 내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휠체어 생활. 그 말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어떻게 그 충격을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육체적인 마비는 그녀가 느끼는 감정적 마비에 비하면 작게만 느껴졌다. 카를로스는 매일 그녀를 방문했지만 마리아나는 그가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에게 한때 안전한 항구였던 남자는 이제 멀어져 갔고 불안한 눈빛을 띠며 다른 곳에 있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그들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방문은 점점 더 조용해지고 무거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다. 카를로스가 방에 들어섰을 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마리아나는 느꼈다. 그는 꽃을 가져오지 않았고 억지로 짓던 미소도 없었다. 그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바닥을 응시했다. 둘 사이의 침묵은 답답했고 마침내 그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마리아나.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너무 힘들어. 그 말들은 마치 칼날처럼 그녀를 찔렀다. 노력했어, 정말로. 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강하지 않아. 미안해. 순간 마리아나는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카를로스의 말은 희미하게 들렸다. 당신, 나를 떠난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나왔고 눈물은 금세 그녀의 눈가에 맺혔다. 카를로스는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에게는 가족이 있어? 그들이 당신을 돌봐줄 거야?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마리아나는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눈을 감고 믿었던 남자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녀를 떠나고 있었다. 육체적 마비의 고통은 가슴속에 형성된 공허함에 비하면 작게 느껴졌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고 카를로스가 일어나 뒤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릴 때
눈물은 그녀의 얼굴을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그녀는 혼자였다. 완전히 절망한 마리아나는 더 이상 자신의 몸만이 마비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 전체가 마비된 것을 깨달았다. 카를로스가 떠난 후 마리아나는 깊은 공허 속으로 빠져들었다. 상실의 고통은 압도적이었고 그녀의 새로운 상황의 현실은 그녀를 질식시켰다. 그러나 그 감정적 혼란 속에서도 그녀의 가족은 절대 그녀를 버리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 루시아 여사는 강인하고 헌신적인 여성이었고 항상 곁에 있었다. 동생 리카르도는 마리아나의 기분을 북돋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밝음을 가져다 주려고 애썼다.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마리아나는 자신의 어린 시절 집으로 돌아왔고 그곳은 그녀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적응되어야 했다. 리카르도는 망설임 없이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는 경사로를 설치하고 가구를 조정하고 마리아나가 더 많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화장실까지 개조했다. 루시아 여사는 헌신적인 마음으로 마리아나를 돌봤다. 그녀의 식사를 준비하고 일상적인 돌봄을 도왔으며 항상 곁에 있었다. 그러나 가족의 진심 어린 노력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나는 자신 안에서 커져만 가는 무력감을 떨칠 수 없었다. 사고 전 마리아나는 독립적인 여성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했다. 이제 그녀는 모든 일에 의존하게 되었고 간단한 일조차 도움 없이 할 수 없게 되었다. 어머니가 휠체어를 들어 올리거나 리카르도가 그녀를 침대로 옮길 때마다 부끄러움과 좌절감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휘감았다. 그녀는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생기와 애정이 가득했던 어머니와의 대화는 짧고 단답형으로 변했다. 마리아나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대신 침묵을 지키거나 자는 척을 했다. 가족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잃어버린 것처럼 느꼈다. 어느 날 밤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나서 마리아나는 루시아 여사와 리카르도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엄마, 그녀는 극복할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리카르도가 말했다. 나도 알아, 아들아. 하지만 그녀가 저렇게 있는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이전에 마리아나는 어디로 간 걸까? 루시아 여사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렸다. 마리아나는 눈을 감고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다. 그들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면에서는 예전의 자신이 사라진 것 같았다. 가족의 조건 없는 지원은 이제 그녀가 가진 전부였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무력하게 느끼게 만들었다. 무력감은 점점 커져만 갔고 마리아나는 다시는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날이 갈수록 마리아나는 자기 비판과 좌절의 소용돌이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리카르도가 보내는 모든 사랑과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견딜 수 없는 짐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떠난 카를로스의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며 자신이 쓸모없다는 감정을 더욱 키워갔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상황을 견디지 못한 남편이 떠났다면 왜 가족은 그녀를 떠나지 않는지 계속 의문을 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리아나는 도움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루시아 여사가 아침 식사를 가져오거나 휠체어의 쿠션을 조정하려고 할 때 마리아나는 고개를 젓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신체적 고통이 아무리 심해져도 그녀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몰아붙였고 의존하는 것보다 육체적 고통을 견디는 것을 선택했다. 리카르도는 점점 더 거부감을 보이는 여동생과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다. 말이 혼자서 이겨낼 필요는 없어. 우리는 널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내가 짐이기 때문이 아니야. 하지만 마리아나는 그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 자신이 이미 짐이야. 리카르도. 너희는 이런 삶을 살 이유가 없어. 그녀의 말은 쓰디썼고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고통을 완전히 말로 표현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모두가 잠든 고독한 밤, 마리아나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몸과 선택하지 않은 삶에 갇힌 기분이었다. 사고 이전의 자신,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미래 계획이 가득했던 마리아나의 모습은 그녀를 괴롭혔다. 이제 모든 일이 넘을 수 없는 도전처럼 보였고 어머니와 동생에게 평생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녀를 숨막히게 만들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휠체어가 영원히 그녀의 실패의 상징으로 남을지 의문이 들었다. 마리아나는 점점 모든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대화를 피했고 방 안에 혼자 있는 것을 선호했으며 가능한 한 도움의 손길을 거부했다. 고립은 그녀에게 삶에 대한 통제력을 준다는 환상을 심어주었지만 동시에 그녀 내면의 깊은 절망을 더욱 키웠다. 카를로스의 이별은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었고 그가 그녀 곁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자신은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을 주었다.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애쓰면서 마리아나는 자신을 점점 더 거부하고 있었고 어느 누구에게도 심지어 자신에게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집안 분위기는 마리아나의 고립으로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녀의 어머니는 따뜻한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리카르도는 항상 걱정하며 여동생을 도울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마리, 내가 장애인을 위한 지원 그룹을 찾았어. 내가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의자에 앉아있던 마리아나는 그를 무심하게 힐끗 쳐다보며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런 모임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리카르도, 그가 다시 말했다. 너 혼자서 이겨낼 필요는 없어. 거기 가면 내가 겪고 있는 걸 이해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그게 도움이 될 거야.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리카르도는 포기하지 않았고 며칠 동안 계속 설득한 끝에 마리아나는 마침내 응했다. 내가 한번 가면 더 이상 나한테 이러지 않을 거지. 마리아나는 이 이야기를 끝내려는 듯 말했다. 리카르도는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다. 단 한 번만 약속할게. 다음 주 마리아나는 원형으로 배치된 여러 의자가 있는 방에 있었다. 그 방은 밝은 벽과 빛이 들어오는 창문 덕분에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사람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 중 몇몇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으며 몇몇은 목발을 짚고 있었다. 마리아나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고 자신이 이곳에 맞지 않는 사람처럼 느꼈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남기로 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고통과 극복의 여정을 겪었다. 일부는 마리아나와 같은 사고를 겪었고 다른 이들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충만한 삶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에두아르도라는 남자는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이동 능력을 잃었지만 몇 년 후 적응 스포츠에 대한 사랑을 다시 발견하고 회복력의 상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린 시절부터 장애를 겪어온 카밀라라는 젊은 여성은 자신의 예술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고 그녀의 깊은 감정을 표현한 그림들을 창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리아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이야기는 감동적이었지만 그녀는 그들 속에서 자신을 볼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아직 할 수 없어. 나는 그들과 같지 않아. 그녀는 생각했다. 모임 내내 그녀는 자신이 외부인처럼 느껴졌고 단지 방관자로서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그룹의 코디네이터 중 한 명인 아나는 마리아나에게 어떻게 느끼는지 물었다. 아직 이게 나한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리아나는 솔직하게 회의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고 대답했다. 아나는 그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길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하지만 필요할 때 우리는 여기에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리아나는 묘한 무게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야기에 공감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삶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희망의 불씨가 조금씩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아직 그 불씨가 자신의 삶에서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다. 첫 번째 지원 그룹 모임 이후 며칠이 지나면서 마리아나는 점점 더 불안감을 느꼈다. 이전에는 억눌려 있던 감정의 무게가 이제 터지기 직전인 것 같았다. 그녀는 작은 행동들에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도와주려고 할 때마다 짜증을 냈으며 리카르도의 끊임없는 존재감에 화를 냈다. 자신을 위한 고립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변해갔다.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느낀 긴 하루를 보낸 후 마리아나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언제나처럼 도나 루시아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딸이 침대에 잘 눕도록 도와주려고 방에 들어왔다.
이미 말했잖아요. 도움 필요 없다고. 마리아나는 수개월간 쌓인 고통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다. 도나 루시아는 눈에 띄게 상처를 받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다. 딸아, 나는 그저 내가 잘 되길 바랄 뿐이야. 어려운 거 알아. 하지만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널 위해서야. 어머니의 따뜻한 말은 마리아나를 진정시키기보다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엄마가 내가 뭘 겪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나 이제 더 이상 온전한 사람이 아니야. 내 인생은 끝났어. 그런데 당신들은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복도에서 그녀의 외침을 들은 리카르도는 방으로 뛰어들었다. 마리, 엄마한테 그렇게 소리 지를 필요는 없어. 엄마는 널 도우려고 하는 거잖아. 리카르도의 중재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난 아무도 필요 없어. 엄마도, 너도, 누구도 필요 없어. 마리아나는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렸다. 언쟁이 끝난 후 도나 루시아는 조용히 방을 나섰고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리카르도도 뒤따랐다. 이제 마리아나는 홀로 남겨졌다. 전에 사랑과 보살핌으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침묵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리아나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순간에는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지원 그룹에도 다시 가는 것을 멈췄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잖아. 분노는 이제 갑옷이 되었고 그녀가 어떤 진전을 이루는 것을 막는 장벽이 되었다. 마리아나는 점점 더 자신이 만든 감정의 감옥에 갇혀 있는 듯했다. 하루하루가 더 큰 원망과 절망의 반복이 되었다. 그녀의 신체적 회복은 정체되었고 가족과의 감정적 거리감은 더 깊어졌다. 마리아나는 자신의 삶이 점점 더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고 느꼈고 세상에 대한 분노는 이제 자신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끝없는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고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마리아나의 일상은 여전히 슬픔과 좌절로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원 그룹에 가지 않았고 어머니와 리카르도와의 다툼은 점점 더 잦아졌다. 이런 절망적인 사이클 속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어린 시절 친구였던 헤나투가 오랜만에 그녀의 집을 찾은 것이다. 헤나투는 마리아나가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였다. 그들은 함께 자랐고 많은 웃음과 비밀을 공유했으며 시간이 흘러 서로 멀어졌지만 헤나투는 그녀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방문은 큰 놀라움이었고 마리아나는 그가 어떤 의도로 찾아왔는지 알지 못했다. 헤나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마리아나는 놀람과 의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헤나투는 진심 어린 미소와 따뜻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내 사고 소식을 듣고 널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 예전에도 너랑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좋았거든. 헤나투의 방문은 마리아나의 감정적 상태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의 일상은 분노와 자기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헤나투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동정심 없이 다정한 태도로 그녀를 대했다. 그는 마리아나에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했고 그녀가 여전히 밝고 활기찬 사람이라는 듯 대했다. 그래, 어떻게 지내고 있어? 뭐하고 지내? 헤나투는 거실에 편안하게 앉으며 물었다. 마리아나는 놀라움에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어려웠다. 솔직히 별로 하는 일이 없어.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헤나투는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지 않았다. 너 항상 도전을 즐기던 사람이었잖아. 우리가 학교에서 달리기 하고 내가 항상 1등 했던 거 기억나? 지금도 널 흥분시키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헤나투가 마리아나를 대하는 방식은 그녀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다. 그는 그녀를 피해자로 보지 않았고 여전히 그녀 안에 잠재력과 힘이 있다고 믿었다. 이로 인해 마리아나는 자신이 그동안 자기 연민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 그들이 나눈 대화는 마리아나에게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헤나투가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줄 마법 같은 방법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도전적이면서도 존중하는 태도는 마리아나가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다. 어쩌면 그녀는 고통에만 집중하느라 진정한 자신을 잃고 있었던 게 아닐까?
헤나투와의 만남은 작은 희망의 불씨를 일으켰고 마리아나는 비록 쉽지 않겠지만 회복과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떠올리게 되었다. 헤나투의 방문은 마리아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그녀는 여전히 감정의 혼돈 속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 후 몇 주간 그녀의 스트레스는 점점 더 심해졌고 감정적 수준이 몸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마리아나는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려던 중 갑작스럽게 심한 약함을 느꼈다. 손은 떨리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았다. 처음엔 그저 무시하려 했지만 통증은 빠르게 심해졌고 결국 견딜 수 없어 리카르도를 불러 병원에 급히 갔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마리아나는 심각한 고혈압 위기를 겪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위기는 그녀의 감정적 스트레스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로 악화된 것이었다. 의사들은 즉시 그녀를 입원시켜 치료를 시작했다.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마리아나는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이 건강 위기는 마리아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주변의 여러 관과 모니터에 둘러싸인 채 마리아나는 자신이 통제하려 했던 인생, 자신을 잠식해온 분노, 그리고 자책감이 그녀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직시하게 되었다. 더 긴 병원 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녀에게 진지하게 자신의 선택들을 재고하게 했다. 자신이 감정적 문제를 방치해온 탓에 건강까지 망쳐버렸다는 사실은 마리아나를 뒤흔들었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육체적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두 가지 문제는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직전까지 몰아갔다. 이번 건강 위기는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마리아나는 자신의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만약 자신이 계속해서 고통에만 머무르고 자신의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다. 병원에서 나온 후 마리아나는 자신의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감정적 건강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심했다. 이번 건강 위기는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돌보고 자신의 내면의 힘을 되찾아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통 속에 갇혀 살지 않기로 결심했고 진정한 회복과 평화를 위해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첫발걸음을 내딛기로 마음먹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마리아나는 새로운 결심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건강 위기는 그녀에게 경각심을 주었고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로 다가왔다. 자신의 회복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은 마리아나는 그동안 피했던 지원 그룹에 다시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모임에서 마리아나는 더 열린 마음과 경청할 준비가 된 상태로 방에 들어갔다. 헤나투의 말이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맴돌았고 그녀는 강인함이 독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능력에서도 비롯된다는 것을 상기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룹의 다른 멤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리아나는 각자가 고유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전 회의에서 적응형 스포츠에 대해 이야기했던 에두아르두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젊은 운동선수들을 훈련시키면서 자신의 목적을 찾았다고 말했다. 예술가인 카밀라는 그녀의 예술이 어떻게 표현과 치유의 한 형태가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리아나는 자신의 고통이 크긴 하지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각자의 극복 이야기와 용기와 희망으로 맞선 도전들은 그녀가 쌓아올린 자기연민의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다. 그토록 견디기 힘들어 보였던 고통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힘과 회복력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리아나는 그룹의 다른 멤버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회의 전후로 나눈 짧은 대화들은 그녀가 잃었던 동료애와 이해의 감정을 다시 발견하게 했다.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한 에두아르두와의 우정, 그리고 예술적 표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 카밀라와의 관계는 마리아나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 새로운 유대감은 마리아나에게 소속감과 목적의식을 주었다. 그녀는 더 많이 자신을 열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경험과 도전을 나누었다. 대화와 상호 지원을 통해 마리아나는 자신의 고통이 깊지만 그것이 자신을 완전히 정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룹은 그녀에게 영감을 주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강인함을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모임을 거듭할수록 마리아나는 조금씩 더 강해진 자신을 느꼈다. 극복의 이야기들과 새로운 친구들의 지원이 그녀 앞길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거의 잃어버렸던 희망을 다시 찾게 도와주었다. 마리아나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다. 지원 그룹과 함께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던 중 마리아나에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취미를 탐구할 기회가 찾아왔다. 바로 사진 촬영이었다. 그 아이디어는 우연히 친구인 라우라가 사진 강좌에 참여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나를 시험 수업에 초대했을 때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마리아나는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다. 가벼운 활동으로 시작된 것이 예상치 못한 열정으로 빠르게 변해갔다. 사진 촬영은 그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 주변 세상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말이다. 처음 수업에서 마리아나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순간과 디테일을 포착하는 데 매료되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그녀는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미지를 초점 맞추고 구도 잡는 단순한 행위가 사고 이후 잃어버렸던 통제감과 성취감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다. 순간을 고정시키고 종종 보이지 않는 작은 디테일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은 그녀에게 감정적 피난처가 되었다. 마리아나는 사진 촬영에 열정을 쏟았다. 아침의 부드러운 빛, 사람들의 자발적인 미소, 도시 풍경의 풍부한 질감을 포착하며 도시를 탐험하는 데 수시간을 보냈다. 카메라의 셔터를 누를 때마다 마리아나는 잃어버렸던 생명의 아름다움과 활기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 사진 촬영은 개인적인 표현과 감정적 치유의 한 형태로 변해갔다. 주변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면서 그녀는 자신 안에서도 아름다움과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그녀가 찍은 사진들은 단순히 외부 세계를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내면 상태도 반영하기 시작했다. 작은 것들, 예를 들어 꽃의 섬세함, 해질녘 하늘의 깊이, 미소 속의 따스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이미지들은 그녀의 개인적 여정의 시각적 일기가 되었고,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삶의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다는 상기였다. 사진은 표현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마리아나에게 새로운 연결망을 제공했다. 그녀는 지역사진 그룹에 참여하고 자신의 작품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전시회에 참여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어 주었고 소속감을 느끼게 했다. 사진 촬영은 마리아나가 세상과 긍정적으로 다시 연결되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마주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그녀는 자기 수용과 일상의 작은 승리를 축하할 수 있는 길을 찾았고 삶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했다. 사고가 일어난 지 1년 후 마리아나의 삶은 사진 촬영과 새로 형성된 연결망 덕분에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재건하고 작은 일들 속에서 기쁨을 발견했다. 감정적, 신체적 회복에서의 진전은 두드러졌고 마리아나는 다시 살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녀의 안정은 어느 날 카를루스가 그녀의 집 문 앞에 나타났을 때 흔들렸다. 마리아나는 즉시 그를 알아보았고 복합적인 감정들이 그녀를 휘감았다. 카를루스는 변해 보였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의 빛이 깃들어 있었고 나이 들어 보였다. 하지 않은 말들의 무게가 그의 얼굴에 분명히 드러나 있었다. 마리아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뜻밖일 수 있겠지만 사과하고 싶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해보고 싶다는 기회를 얻고 싶어. 마리아나는 얼어붙었다. 카를루스가 떠난 날의 기억, 그녀를 버렸던 그날의 고통이 떠올랐다. 그녀가 치유하려고 애썼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듯했다. 카를루스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너를 떠난 것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돌아가고 싶어. 다시 시도하고 싶어. 내가 당장 나를 용서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야. 카를루스의 제안은 마리아나에게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그녀를 버린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은 불안감을 자아냈다. 그녀는 여전히 분노와 의심을 품고 있었고 그와 함께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마리아나는 갈등을 느꼈다.
한편으로 카를루스는 그녀가 뒤로 하려던 과거의 일부였고 그의 존재는 그녀가 이룬 진전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과 화해를 믿는 마음 한편에서 관계를 다시 재건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았다. 마리아나는 과거를 직면할 준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 없이도 자신의 삶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씨름해야 했다. 며칠간의 깊은 고민과 가족들과의 대화를 나눈 끝에 마리아나는 결국 피할 수 없었던 결정을 내렸다. 사진 스튜디오에 앉아 자신이 찍은 사진들에 둘러싸인 채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저녁 햇살의 따스함을 느끼며 그녀는 마침내 명료함을 찾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카를루스의 존재는 그녀에게 깊은 자기 성찰의 과정을 일깨웠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리아나는 헤나투의 말과 지원 그룹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떠올렸다. 사진 촬영과 새로운 친구들에게서 찾은 힘은 그녀의 삶이 변화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마리아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재건했고 새로운 기쁨과 목적을 찾았다. 지금 그녀가 사는 삶은 과거나 한때 중요했던 관계에 묶여 있지 않았다. 그 관계는 이제는 먼 기억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회복 과정 내내 그녀의 버팀목이었던 히카르두와 도나 루시아와 함께 앉아 있었다. 카를루스가 한 말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마리아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가 무슨 말을 했든 저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제 삶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의 행복은 더 이상 그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새롭고 소중한 것을 만들었고 그걸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요. 도나 루시아는 자부심과 약간의 슬픔이 섞인 미소로 마리아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이런 명료함을 찾았다니 기쁘구나, 마리아나. 넌 정말 강하고 감동적인 사람이 되었어. 히카르두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넌 올바른 결정을 했어. 내 행복과 안녕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있든 난 항상 널 지지할 거야. 마리아나는 이 결정을 내린 후 마음이 가볍고 후련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건한 삶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카를루스에게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정은 그녀의 자기 극복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였고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강인함과 독립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 새로운 관점으로 마리아나는 자신의 개인적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새로운 열정을 확장하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사진 전시회를 계획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젝트에 몰두하며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결정은 마리아나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비전과 갱신된 마음으로 미래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고 그녀의 행복이 진정으로 자신의 손에 달려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마리아나는 자신의 길을 찾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카를루스에게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정을 확고히 한 후 마리아나는 자신의 회복과 새롭게 떠오른 열정에 계속 집중했다. 그 중에서도 헤나투는 그녀의 삶에서 따뜻하고 지속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는 계속해서 마리아나를 지지하며 격려와 무조건적인 우정을 제공했다. 헤나투는 마리아나의 사진 전시회마다 함께하며 그녀의 작품을 설치하고 홍보하는 것을 도왔고 그녀가 조직한 지역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리아나는 헤나투가 단순한 친구 이상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존재는 마리아나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편안함과 연결을 제공해 주었다. 그가 아무 데가 없이 그녀를 지지하고 그녀의 성취를 바라보고 가치를 인정하는 모습은 마리아나가 깊은 이해와 존중을 느끼게 했다. 그에 대한 존경과 애정은 점차 더 강렬한 감정으로 변해갔다. 그러나 이제 더 강하고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 마리아나는 이 감정을 신중하게 탐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카를루스가 남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서둘러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다. 헤나투는 마리아나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일을 정의하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항상 그녀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 주었다. 그는 친구로서 변함없는 지지자로서 그녀의 곁에 있었고 마리아나는 그의 이러한 존중하는 태도를 깊이 감사하게 여겼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리아나와 헤나투는 기쁨과 공감의 순간을 공유했다. 그들은 도시를 함께 탐험하고
꿈과 도전에 대해 수없이 대화했으며 헤나투는 항상 경청하며 마리아나의 가장 깊은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했다. 이들과 함께한 순간들은 신뢰와 애정의 튼튼한 기반을 쌓아주었다. 마리아나는 헤나투가 단순히 특별한 친구가 아니라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가 극복의 여정을 통해 얻은 명료함 덕분에 자신의 감정과 미래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헤나투와 자신의 망설임에 대해 이야기했고 진정하고 견고한 관계를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헤나투는 마리아나의 결정을 완벽하게 이해하며 그녀의 감정을 탐구할 시간을 주었고 신뢰를 쌓는 데 필요한 시간을 존중해 주었다. 헤나투가 곁에 있는 가운데 마리아나는 사랑과 동반자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피어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자신 안에서 찾은 힘과 새롭게 얻은 관점 덕분에 그녀는 새로운 삶에 어울리는 사랑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마리아나는 이 새로운 관계를 탐구할 준비가 되었고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는 없었지만 열린 마음과 명료한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헤나투의 존재와 마리아나의 자가 극복 여정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마리아나가 찾은 힘과 명료함은 그녀가 과거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해주었다. 희망과 새로운 연결을 통해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리아나가 직면해야 할 감정적인 짐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카를루스를 용서하는 일이었다. 마리아나는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그녀를 짓눌렀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서는 카를루스와 미해결된 문제를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용서가 그녀가 분노와 원한의 굴레를 끝낼 수 있는 열쇠였다. 이 결정을 내린 후 마리아나는 카를루스를 다시 찾았다. 그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여전히 괴롭히는 고통의 순환을 끝내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평화롭고 중립적인 대화를 상징하는 한적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카를루스는 그녀를 보자마자 긴장과 후회가 그의 얼굴에 분명히 드러났다. 그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고 마리아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카를루스, 내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유는 내 인생을 계속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겪었던 일을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나는 단호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깨달은 것은 분노와 원한을 품는 것은 나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난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이 장을 닫기 위해 온 거예요. 카를루스는 감동한 듯 조용히 들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진심 어린 사과는 마리아나에게 중요한 한 걸음이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해요. 그가 대답했다.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고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평화를 찾길 바랍니다. 대화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리아나는 버림받은 것의 영향과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카를루스는 그녀가 필요로 했던 진정성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그가 제공하지 못한 행복과 성취를 마리아나가 찾길 진심으로 바랐다. 대화가 끝날 무렵 마리아나는 예상치 못한 안도감을 느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카를루스의 후회 어린 말을 듣는 과정은 그녀가 여전히 짊어지고 있던 감정적 짐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었다. 비록 고통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지만 카를루스를 용서하는 행위는 그녀 자신의 마무리와 치유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카페를 나서는 순간 마리아나는 새로운 자유와 내면의 평화를 느꼈다. 과거와의 대면은 사건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의 한 단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위한 공간을 열기 위한 것이었다. 이 단계를 마무리하면서 마리아나는 헤나투와 함께 새로운 사랑과 성취의 기회를 탐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용서를 하고 과거를 마침내 마무리한 후 마리아나는 삶의 새로운 활력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적 고통을 직면하고 극복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과 자신이 가진 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마리아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진 상태로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리아나는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새로운 필요와 포부에 맞는 균형 잡힌 일상을 채택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접근성 있고 편안한 공간으로 조정했지만
자신이 재건한 삶을 진정으로 반영하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녀가 추구하는 독립성은 단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것이기도 했다. 그녀의 가족과 헤나투의 지원은 이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도나 루시아와 히카루두는 여전히 그녀에게 사랑과 격려를 아낌없이 제공하는 버팀목이었다. 헤나투는 항상 곁에 있는 따뜻한 존재로서 그녀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되었으며 그들의 관계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마리아나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필요를 존중하면서도 기쁨과 지지를 나눌 수 있는 순간에는 언제나 함께 있었다. 마리아나는 새로운 관점으로 사진 작업을 재개했다. 단순히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진을 타인에게 힘을 주고 영감을 주는 도구로 활용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장애인을 위한 워크숍을 열어 그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와 표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마리아나의 작업은 그녀의 재능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진과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며 성취감을 느꼈고 더 큰 포용성과 이해에 기여하고 있었다. 마침내 마리아나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과 성취는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힘이 언제나 그녀 안에 있었음을, 그것이 단지 발견되고 길러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마리아나의 이야기는 회복과 극복에 대한 강력한 증언이다. 그녀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재건할 용기를 찾았고, 결국 마리아나는 단순히 생존한 것이 아니라 번성하게 되었다. 그녀는 진정한 행복과 성취가 가장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도전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 영감을 주며, 진정한 힘과 행복은 자신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준다.